안녕하세요. 제가 음소거를 안 하고 말을 막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죠? 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만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줌으로나마 유산화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탑스 드림의 시스템 교육을 맡은 김현정, 블루오션 김현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유산화를 다들 사랑하시죠? 근데 유산화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입니다. 정말 저는 지금 청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사무실도 있는 것 같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런 시국에 이 줌으로나마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강의가 유산화의 제품과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나냐면 어, 네. 음, 오. 네, 짜잔 이겁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해요. 그쵸? 저도 제 미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쵸?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음양 오행상 공통적인 것들은 있어요. 정말.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라든지 그 운명을 스스로 선택함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가 보통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다라면 비슷한 삶을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 그 운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도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이 어떤 차이가 정말 크게 성공한 부자들과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의 한 끗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거 하나는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지금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미래를 설계하려고 한다라면 지금 현재는 과연 어떤가? 이것도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는 나의 현재는 어떠한가? 지금 현실 상황은 어떠한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많이 생각하시리라. 왜? 눈에 보이니까 바로. 그런데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내 미래의 모습을 그리기에는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원할까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그 한 예로 그 많은 사람들의 꿈 중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은 누구나 다들 본인의 꿈 목록에 품목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지금 현재 시세는 어떠한가 이거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주택 평균 시세를 서울 기준으로 봤는데 지금 2020년도에 이 6월의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6억 8,729만 원. 네. 그러면
내가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려다라면 평균 이 정도가 된다라면 이거 값을 치러야겠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걸 통계를 좀 나와봤더니 30대 소득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6개월을 모아야 한대요. 단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생활적인 소비도 할 수가 없고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나는 버는 돈을 다 모아야지 그것도 12년 6개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써야죠.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는데 최소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소비의 비용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인 저축액을 보니까 20대는 약 64만 원 정도. 그리고 30대는 98만 원 정도. 40대는 100만 원 정도. 50대 117만 원 정도가 평균적인 저축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소비 생활도 하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보니까 40년이 넘게 걸려요. 40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해서 지금부터 내가 모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플러스 40년이면 너무나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집 필요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집이 없이 월세로 나간다든지 어떤 이런 전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에요. 특히 한국에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 더 빨리 실현시킬 수 없을까? 이거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하나의 바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내 집 마련의 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 가족을 이루었다라면 분명히 아이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학까지 어떤 학비로 들어가는 돈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돈의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니까 월 평균 자녀의 양육 비용이 지금 저희 막내 늦둥이가 초등이거든요. 월 평균 122만 원이 들어갑니다. 영아는 지금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122만 원의 이 양육 비용도 나는 아이를 키우는데 소비해야 되는 품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은 더 못하겠다. 그리고 또 월 평균 이 사교육 비용을 좀 통계로 내봤더니 2019년도의 자료, 최근의 자료를 이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32만 원. 그러면 생활비 빼고 교육비 빼고 이 사교육비로도 만만치 않게 1인당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학 등록금, 예, 등록금. 그랬더니 한 2위 등록금 국공립이나 사립대 평균을 잡아보니까 2020년도에 672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아이를 제대로 교육도 시키고 어떤 이런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가늠이 오실 거예요. 이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왜 그러냐면 내 아이 최고로 키우고 싶은 거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잘 키워야 합니다. 아이들이 또 우리의 미래니까. 또 직장인의 경우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직업의 형태로 들어가는데 직장을 다니시면서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사실 저희 신랑은 직장인이에요. 거의 25년 이상 근속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 안에서의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가, 왜 그러냐면 그걸 본인이 고스란히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직장 안에서의 어떤 경직된 그런 곳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래서 이런 굴레와 속박에서 사실 벗어나고 싶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근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젠가는 때려칠 거야. 때려칠 거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 그래서 퇴사를 그러면 선택을 한다라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직장을 퇴사를 한다면 일단 첫 번째 잃는 건 월급을 받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얻는 건 어떤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취미, 여가, 그리고 휴식 어떤 이런 부분은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잠시 잠깐 얻는 이 행복과 자존감, 잠시 잠깐의 이 상승한 것과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과 잃는 것 중에 지속적으로 가는 것과 일시적으로 있는 것과 이것도 잘 분별을 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직장인들의 왜 쉽게 이걸 포기를 못하는지 이제 실질적인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이렇게 또 대졸 4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의 월급이에요. 그래서 보통 직위별로 부장 정도의 급이면 640만 원 정도의 평균 요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지 이제 그것도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그 월급에 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싶어. 희망이죠.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언제 퇴직할 것인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겠죠. 봤더니 희망퇴직 연령은요. 전부 62세, 64세, 뭐 68세 아무리 50세, 64세 되신 분들도 희망퇴직은 60, 나 나중에 68세까지는 일할 것 같아. 그때 그럼 그만두겠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사실은 굴뚝 같지만 돈 때문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다니고 싶은 희망퇴직은 68세야.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인 평균 퇴직 연령을 보았더니 49세, 50세도 안 넘는 내가 진짜 퇴직을 하기는 원하지만 나는 이 정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이 직장에 그래도 68세까지는 다녀야 내가 생활은 하겠어. 이게 계산이 나왔는데 막상 현실에서 회사나 어려워지거나 이러면 가장 먼저 사람을 해고하거든요. 예, 요새 뭐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우리 속히 말하는 속된 말로 잘릴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신랑도 여기에 속해 있어요. 아슬아슬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누가 치고 올라오고 어떠한 실수도 하면 그게 퇴직의 이유가 될지도 모르니까 정말 눈치 보고 그렇게 다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더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왜 이렇게까지 문제냐면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수명이 길어져 버렸어요. 네. 수명이 짧았다라면 이런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게 100세까지야. 그런데 아까 퇴직 연령이 49세였어요. 그럼 나머지 5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부부의 기준으로, 개인의 기준으로 노후 생활비, 그냥 최소한의 어떤 노후 생활비를 보았더니 개인 혼자는 153만 원, 이게 적정하고요. 아주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최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최소 생활. 그런데 부부 기준으로 한다면 243만 원 정도 적정. 요 정도의 노후 생활비는 나는 그런데 퇴직을 해서 아무것도 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요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 자료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더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그러면 이 생활비의 항목은 액수는 더 높아졌더라.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현재의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거는 결국은 내 퇴직 후에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그 제2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 왜 그러냐면 인생은 60부터라고 하고 60도 아직은 청춘 한창이라고 제가 이제 내년이면 50이거든요. 그래서 실감해요. 나 아직 안 늙었는데? 나 아직 진짜 청춘인데? 그러면 이 다음 노후 생활은 어떻게 살 것인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에서는 그만 일하세요.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대체할 다른 사람은 이미 구했어요. 나가 주십시오. 그럼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직 일할 나이인데? 내가 건강만 허락한다라면 나는 일할 나이인데? 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인생 계획하셔야죠. 아직 30대이시거나 20대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 나의 미래는 어떻게 이제 펼쳐질 것인가? 그거는 나의 생각의 사이즈와 내 꿈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내가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 내 선택에 따라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 그래서 이 생각은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또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새로운 인생을 꼭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인생을 꿈꾸시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지금 20대라도.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가 그냥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요. 직장도 오래 못 다닐 것 같아. 나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준비해야겠어. 네, 내가 잘리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겠어. 그래서 창업을 준비해요. 나 사업으로 그럼 해볼까? 내가 하는 거니까. 누가 대신해서 뭐 직장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창업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한번 해보겠어. 그러면서 내가 새롭게 한번 뭘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오래 이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도 한국개발원 소상공인 실태조사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나만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굉장히 많아요. 58.6%, 60%.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주도성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7.8%나 뭐 기타 취업이 어려워서 현실은 그런데 다 이거 더해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예요. 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이나 자영업을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비용이 또 중요하죠. 네, 그냥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평균 창업 비용 이렇게 보니까 얼마가 들었냐? 1억 이상이 35% 들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미만이 27%.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이 37%. 그러면 지금 35%와 5천만 원 이상인 게 35%와 27%를 합하면 거의 63% 정도, 요 정도는 한 5천만 원 이상의 그 비용은 든다라는 거예요. 창업 비용으로. 예. 그래야만이 내가 내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기 쉽지 않더라면 이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 혼자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체인점 창업을 해요. 봤더니 체인점,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은 왜 이상이네요. 네. 최하가 분식 아주 작게 하는 게 5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요새 또 커피, 제과, 치킨, 한식, 뭐 음식점, 요런 체인점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이 장난 아니게 비싸네요. 네. 이 비용이 있어야만이 창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대안을 이 강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릴 수 있어요. 끝까지 들으세요. 네. 어떤 대안으로 이 돈을 들지 않고도 나는 수익을 그리고 나의 노후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창업에서 폐업률까지도 보니까 이 자료 못 보시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시작한 게 다 100%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창업하고 폐업하는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이제 생존하는 비율 봤더니 1년은 그래도 생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65% 버틴 거겠죠. 2년까지는 반 정도. 그런데 나머지 반은 50%는 이미 폐업을 한 거예요. 2년 안에 폐업한 거예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생존하신 자영업자들이 29%. 어머, 그럼 나머지 70%, 약 70%가 넘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5년 안에 많은 창업자들이 아까 그 창업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비용을 해소하지 못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분들이 있겠죠. 넘은 사람도 있겠지만 넘지 못한 사람들은 폐업을 더 빠르게 하겠죠. 그래서 70%가 5년 안에 그만둔다라는 그러면 내가 자영업을 해서 창업을 해서 제대로 살아남으려면 30%에 들어야 된다. 그럼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폐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업 비용 고스란히 그리고 만약에 5년 동안 수고와 노력한 게 거기에 들어간 인건비며 그리고 유지비며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도 자세히 보시고 정확하게 나는 5년 이후에도 생존해 있고 그리고 성공해 있을 자신이 있어야만이 그럴 만한 그 패기와 오기와 그리고 그 자본력과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창업도 하고 이런 이상이 뭐냐면 정말 종업원들 다 시키고 나는 주인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그렇게 우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죠. 그건 이상이에요. 근데 냉혹한 현실은 사실은 하루하루 매출을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한 2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현실에서 이번 연도에 엄청나게 많은 사장님들이 폐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정부에서도 폐업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매출을 고민해야 되고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잠깐 왜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고민할까요? 누가 여기는 한번 제가 우리 황현민 리더님 제가 여기 음소거 해제 한번 해서 왜 이렇게 고민할까요? 음소거 하시고 좀 말씀 좀 해봐 주세요. 네. 네. 왜 이렇게 하루하루 매출을 고민하고 그렇게 할까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안 먹고 그냥 조금 완전 줄이고 그냥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왕 자영업을 시작했으면. 왜 그럴까요? 매주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지비가 있어서이지 않을까요? 네. 유지비도 그렇고요. 맞아요. 도 그렇고 처음에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직 손익 분기점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유롭지 못해요. 왜냐면 내 회수를 해야 되니까.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왜 손님은 안 오는 거야. 정말 내가 들어간 돈이 내가 투자한 돈이 많으면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 왜? 그거 다 손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합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지? 예전에 제가 창업 저도 했었거든요. 그 인테리어 비용만 한 4천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인테리어 비용 초기 자본, 그러니까 내가 창업 비용을 회수를 할 때까지는 정말 밤잠을 못 자요. 그 돈이 얼만데. 세상에 인테리어 비용만 4천이 들었으면 나머지는 얼마나 들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 다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 내 노동력도 다 쏟아부었지만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 과감하게 전 다른 대안 찾았거든요. 왜? 부담 없이 최소한으로 시작한다면 내가 그렇게 머리 빠지게 고민하지 않아도 사실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1, 2억을 투자를 했는데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안 오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은 아마 속에 엄청 타들어가요. 근데 정말 부담 없이 최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 감사합니다. 목이 탔어요. 옛날 생각하니까 저 같은 창업했다가 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공감을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솔루션으로 유산화가 제대로 답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고민, 창업을 해서 창업 비용 들어가서 내가 전전긍긍을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어떤 방안책, 분명하게. 그래서 혹시 유산화 조금 얘기를 들어보시고 나 이거
한번 시작해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왜 망설일까? 도대체 왜 망설일까? 계시죠? 우리 양양이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세요? 하고. 첫 번째, 유산화에 대한 오해가 선입견 때문에 좀 망설이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선입견. 그럼 나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나? 제대로 조금 알아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유산화는 28년간 24개국에 진출했어요. 28년 동안 24개국이면 조금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28년 동안 1년에 한 개국도 진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회를 보시라는 거예요. 기회를. 유산화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한 나라 한 나라 제대로. 왜 그러냐면 유산화의 모든 제품은 인하우스 제조 시설의 자체 생산률을 가지고 있어요. 100% 중국을 제외한 자체 생산률 100%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을 제외한. 그러면은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제품이 수급이 각 나라마다 제대로 안착이 되고 그리고 이 방식이 의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되어야만이 유산화는 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천천히 진출을 시키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서 증명을 하고 있나?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나이스. 2011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신랑님께서 처음에 제가 제품을 먹을 때는 되게 좋아하셨어요. 건강해지고 밝아지고 이러니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 유산화 사업을 한번 해볼까? 나 해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의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잠깐 있었거든요. 아니 왜 그걸 해? 돈도 못 버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때 이제 저희 신우분께서 A땡땡 회사에 한 20년 계셨지만 정말 돈은 못 보셨거든요. 그걸 옆에서 이제 보고 계셔서 그랬는데 제가 저희 신랑님께 당신은 그 주식을 잘 아니 저희 신랑님이 주식으로 많이 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아니 한번 유산화를 알아봐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내가 알아볼게. 막 검색을 하고 회사에서 막 알아보고 하셨대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 없는데? 야 김현정 없어. 너 도대체 어떤 회사야? 그래서 왜 없어? 뭐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나스닥에 들어간 거예요. 나스닥에. 네. 그래서 이미 유산화는 나스닥에 상장이 된 후에 2011년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시장이냐면 그 주식시장은 단계가 있어요. 주식시장 안에서도 어떠한 등급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시장 안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 가치를 높여가야 되잖아요. 그 회사의 가치도 높여가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상장할 때 까다롭게 상장하는 것이 있고 그냥 웬만한 회사들은 다 상장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주식 가장 큰 시장이 코스닥이잖아요. 어떤 회사든 중소기업이든 많은 회사들이 일정한 어떤 자격 요건만 되면 다 상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코스닥과 같은 시장이 나스닥 전 세계. 그리고 나스닥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상장이 될 수가 있는데 나스닥은 상장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 나이스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려면 일명
정말 부자들. 이 부자들은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 회사가 나중에 망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지금 그 투자한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주식 종이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명 회사가 망하지 않는 회사만이 뉴욕 증권거래소 나이스에 상장시켜줘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많은 부채율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미래의 가능성 어떤 이런 모든 걸 까다롭게 보고서 상장을 시키는 거래소입니다.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못하니까 여기 상장되고 싶겠잖아요. 못하니까 장외 주식으로 그 미국 증권거래소라는 아멕스가 또한됐어요. 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도 어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게 상장이 되고 인정받는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유산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번의 액면 분할을 했고 그리고 그 가치와 그리고 우상향 곡선으로 계속 아까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냈을까요? 네. 결국은 유산화의 제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 제품이 진정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게 만든 데이터가 검증된 자료예요. 유산화에 이제 진짜 믿을 수 있는 이 제품들이 수많은 검증된 기관에 의해서 컨슈머랩이라든지 그리고 NSF 그리고 호주의 수많은 이런 검증된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은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관해서 인증의 자료는 비즈니스 가이드라는 이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산화가 지금 점핑을 한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품의 기술이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유산화는 그 회사의 풀네임이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기업. 그래서 세포과학을 전문으로 연구를 했고 그러한 제품으로 영양제와 지금 화장품, 피부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냥 유산화가 우리 제품은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죠, 잘.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유산화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그 제품을 드시고 바르고 그리고 썬 그 사람들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효과를 보고 안전하고 그거를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사실 이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제품으로 많이들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인생이 좀 바뀌고 쓰고 경험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들어보실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자원에서 공유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신희정 리더님께서 이 유산화의 체험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잠시 얘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물 마시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체험을 좀 공유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니까 또 너무 설레이고 너무 좋은데요. 체험사를 저밖에 없어서 저 좀 오래 해도 돼요? 저는 어떤 걸 좀 공유하고 싶었냐면, 원래 저번 주에 황현민 강사님이 이제 셀러비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더 열심히 셀러비브를 막 바르고 있어요. 근데 그 체험 사례도 아니고, 또 디톡스 해서 막 날씬해지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것도 되게 경험이 많지만, 그것보다 제가 처음에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사실 사인을 하고 스폰서님들께서 통장을 따로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 주급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따로 만들어서 이제 첫 주급을 타고 또 저희 이제 처음 시작하면 PPPS 하잖아요. 그래서 PPPS 하는 그 주급을 받아서 차곡차곡 거기에 있는 돈은 사실 쓰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돈 생기면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돈을 한 주머니에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어디에 썼는지 너무 금방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래? 저만 그래요? 다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제가 통장에 넣어놓고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처음 그 어디지? 싱가포르 컨벤션을 갈 때 컨벤션 티켓을 샀어요. 그 돈으로. 그 목돈을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 가는 경비를 대고 저희 신랑하고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애랑 작은애를 데리고 싱가포르 컨벤션을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 사실 저 돈이 있으면 막 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신랑한테 나는 모으는 거 못하니까 나한테 쓸 만큼만 줘. 그리고 돈 관리는 본인이 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주는 돈만 쓰고 대신에 유산화 통장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제 비즈니스에 초석을 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 또 뿐만 아니라 처음 유산화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뭔가 우리가 사실은 돈을 잘 쓰지만 이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는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고 내 비즈니스를 하고 했을 때 그 돈의 목돈 그리고 초석이 될 수 있는 돈을 처음에는 모아두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경험을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돈은 아주 쓸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진짜 필요할 때 쓸 돈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유산화 통장 만드시고 그 돈을 가지시고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돼?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돈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서 제 이 체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수당을 받았는데 그 수당을 어떻게 유용하게 그리고 그 유산화를 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속이 되었는지 그런 사례를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체험 사례를 제품이든 사업적인 부분이든 어떠한 체험 사례도 좋습니다. 이런 체험 사례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세 분께 저희 글로벌 탑스 드림에서 스타벅스 카페라떼 커피 쿠폰을 쏩니다. 그래서 선물 받아가세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또 이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그래서 유산화의 지금 체험 사례를 이렇게 좀 들어보셨는데요. 처음에 제품을 사용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또 경험을 해 가시다 보면은 이 경험을 굉장히 좋은 경험이거든요.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이 유산화의 사업이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요렇게 이러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통해서 아까 신희정 우리 리더님의 어떤 체험처럼 이 유산화 가족분들이 한 5년 동안 지금 쭉 이렇게 성장 기록을 한번 보시면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실제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 성장 곡선을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보세요. 무려 461억에서 1200억을 달성을 했어요.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업계 6위, 한국의 6위를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경험을 알리고 제품을 통해서 건강해졌는데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성장을 하셨고 어떻게 이룩하셨는지 그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왜? 회사는 유산화라는 회사는요. 광고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광고를 하지 않는데 제품은 나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광고가 이루어지나요? 제품을 쓴 애용자들, 소비자들. 제품을 쓴 사람이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만이 유산화의 제품은 전달되고 이게 알려집니다. 그럼 누가 이익을 받죠? 여기서 회사가 이익을 받죠? 유산화 회사는 제품이 나가면서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유산화라는 회사는 그 광고를 대신한 그 소비자에게 그에 합당한 수당을, 광고비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비자는, 내가 광고한 그 소비자는 유산화에서 주는 광고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러한 게 바로 유산화의 약속입니다. 당신이 쓴 제품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유산화에서 받은 보상의 이런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대신 광고해주는 그러한 수당이 바로 유산화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차별 없이 공정한 보상 플랜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가 주는 이 약속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있는데 퇴직 걱정도 없고요. 그리고 유산화의 보상 플랜은 잘 살펴보시면 열심히 한 만큼 물려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왜? 권리소득이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이렇게 놓은 많은 인프라들이 내가 사라짐으로써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그 권리를 양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권리라면 엄청난 거죠. 그러면 또 유산화를 이렇게 좀 주저하시는 분들의 많은 오해가 이것도 두 가지 이거예요. 물건을 많이 사야 할 것 같아. 나 못 팔아. 영업 못해. 많이들 그러시죠? 그런데 물건을 정말 많이 사야 할까요? 유산화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할 제품만 쓰세요예요. 딱 그 제품만 쓰세요. 많이 쌓아놓고 판매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할 제품만 제대로 사용하시고 그 경험을 알리고 공유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산화의 보상 플랜 안에는 우리 가족이 쓸 만큼만 내가 유지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네. 그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뭐냐. 예전에 내가 다른 영양제를 혹시 먹었다면 유산화로 브랜드 체인지 하시고요. 혹시나 내가 다른 회사의 샴푸를 썼다면 비교를 해봤더니 유산화의 제품이 훨씬 안전하고 좋고 믿을만하고 한다면 브랜드 체인지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 제품의 화장품을 썼다가 보니까 유산화의 이 기술력이 화장품이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브랜드 체인지 하세요. 유산화.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이 쓸 제품만 브랜드 체인지 하시면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산화에 대한 오해 세 번째. 나는 내 성격에는 못할 것 같아. 잘하는 사람 따로 있지 않아?
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성격도 내성적이고 말도 못해. 이러신 분들 잘 보십시오. 나이, 성별, 학력, 경력,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다 시작하실 수 있어요. 학력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경력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 상관없어요. 다 내가 시작하면서 만들어 가시고 비록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일이 됐어요. 처음의 시작은 정말 어떤 누구에게도 나이도 상관없고요. 성별도 대신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성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력, 경력, 지역에 모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어디든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예.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고 쓰는 만큼만 쓰세요. 예, 그거 100만 원도 안 듭니다. 그리고 단 2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유산화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일하는 만큼 한계 없는 성장과 수익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보상 플랜 굉장히 면밀하게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 후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통의 이 시스템 교육이라든지 특히나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얻는 게 진짜 부자의 방법이거든요. 축적과 레버리지를 통해서 권리소득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함께 일하는 후원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니까 이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한다면 과연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더 나은 미래는 확실해요. 네, 건강 챙겨줄 거죠? 그리고 유산화의 보상 플랜 안에 권리소득으로 가져가잖아요. 내 권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누가 뺏어가지도 않아요. 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내 걸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잃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제 상황으로 봤었을 때 처음엔 잃는 것 같았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 내가 멍하니 보내는 시간이 힐링의 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유산화에 이렇게 쓰면서 그 시간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가 수많은 자기계발이라든지 어떤 경영서적을 보니까 내가 멍하게 이렇게 보냈던 그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 것들이 잘못 쓴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유산화를 선택해서 잃은 건 없이 얻는 게 더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혹시 유산화를 전달받으셨다면 당장 시작해보세요. 2만 원이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내가 그걸 다시 되팔아야 되는 그러한 영업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해보세요. 내가 만드는 새로운 나의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강의 막바지가 이제 오는데 저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부류냐면 첫 번째 부류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남도 함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나 자신도 남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머물러 있죠. 나도 무관심하고, 나 자신에게도 무관심하고, 남에게도 모두 무관심하면 그거는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부류는 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유산화를
제대로 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진심으로 남을 생각하게 됐어요.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 살기도 바빠.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과감하게 남의 인생을 걱정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유산화가 그 방법을 내가 대신해줄 수는 없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주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러한 것은 분명히 변화가 되더라고요. 나도 됐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좀 내가 변했듯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유산화는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왜? 유산화의 비전이 뭐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처음에는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는데 계속 이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내가 먼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은 유산화를 일로 이제 삼으신다라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은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진심 어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저는 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겨를이 없었고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냥 나 살기도 바쁜데 왜 굳이 남의 인생에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풍성한 그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소통도 하면서 이런 그 행복한 삶을 좀 누리고 싶다라면 다른 사람의 삶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전화는 자연스럽게 그게 나도 모르게 되어간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들고 나왔고, 아무리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음양오행에 보면은 비슷한 운명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생각의 크기, 꿈과 목표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그 사이즈만큼 인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말 운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기운이 넘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미래에 관한 어떤 조금의 대안이라 정답을 보셨다면 확실하게 유산화를 선택하셔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탑스 드림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